예, 안녕하세요. 송영선입니다. 24일 대만 지방선거에서 광역도시 22개에서 15개 지역에서 민진당이 국민당에게 참패를 당합니다. 차잉원 이로 말미암아 차잉원 대만 총통 민진당의 현재 당대표 주석이기도 한 대만 총통은 일단 민진당 참패를 책임진다는 차원에서 민진당 당대표 자리를 내놓았습니다. 차잉원 주석의 지방선거 참패는 예견이 된 겁니다. 이미 그 예고는 작년에 왔었어요. 작년에 이 탈원전 정책 때문에 전력 수급에 엄청난 문제가 생기자 2016년 본인이 총통으로 당선된 후에 사실 굉장히 압도적인 성적을 냈습니다. 왜냐하면 대만 총통 선거는 50%를 민진당이나 국민당 어느 한쪽에서 50%를 넘는 경우가 없어요. 50%를 넘어서 압도적인 승리로 차잉원 민진당 당수가 당선이 됐습니다. 당선이 되자마자 차잉원 총통이 내놓은 정책들이 지금 대한민국 문정부가 하는 정책과 너무나 닮은 것들을 내놨어요. 탈원전 정책. 이건 뭐 후쿠시마 원전 이후의 공포 때문에 더구나 대만처럼 섬 국가고 일본과 같은 그 지진의 판을 깔고 있는 대만으로서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탈원전 정책. 자기가 민진당의 당원으로 있을 때 그리고 당수로 있을 때 계속 주장해오던 정책이에요. 노동자, 노동권 정책, 복지 정책, 공무원 확대 정책. 어쩌면 한국하고 이렇게 닮았을 수 있을까? 아니면 한국이 차잉원 정책을 흉내낸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우리 정부가 지금 국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그 정책들을 차잉원 총통이 전부 내놓았던 겁니다. 2016년에 벌써 탈원전 정책을 부러지면서 원자로를 전부 더 이상 가동시키지 않고 2025년까지 친환경적인 그런 에너지 정책으로 간다고 한 후에 바로 이 총통 당선 4개월 후에 바로 대만이 가지고 있는 6개 원자로 중에 4개를 가동시키는 걸 중단시켰지만 중단시키고 난 뒤에 그해 여름 바로 전력 수급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지율이 크게 떨어졌어요. 2016년 여름에 1차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탈원전 정책을 바꾸지를 않았어요. 야당도 반대하고 국민들의 원성이 굉장히 높았는데 그러다가 작년에 더 큰 위기를 당합니다. 작년 8월에 뭐 우리만 더운 게 아니라 대만도 어마무시하게 들었습니다. 대정전 발생이 8월 15일 생기죠. 제가 예고됐다는 것은 2016년 여름에 경험한 것으로 이미 총통이 자기가 내놓은 탈원전 정책에서 한 발 물러서서 충분히 자기에게 표를 던져준 유권자들의 생활에 불편함이 있으면 그것이 결국 부메랑이 되어서 자기에게 표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표가 떨어져 나가는 소리라는 걸 읽었어야 되는데도 밀고 나갔어요.
그러다가 작년에 대정전 소동까지 벌어지니까 우리 정부하고 하는 게 똑같았어요. 우리 정부 원래 문제가 생기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뭐 한 집마다 뭐 얼마? 1년 동안 10,000원 내지 20,000원 정도 전력비를 줄여준다? 전기 비용을 줄여준다? 이런 임시 방편적인 대안을 내놓은 것처럼 차ing원 총통 역시 같은 방편으로 중단시켰던 4기 중에 2기를 가동시키는 거로 일단 임시 방편을 하고 넘어왔습니다. 50%를 넘는 지지율을 받고 총통이 됐지만 탈원전, 친노조, 공무원 확대, 친복지 확대 정책 때문에 지지율이 거의 20%대까지 내리꽂은 적이 있어요. 그래도 간단히 보고 치운 거죠. 그 칼을 결국 유권자들은 갈고 있다가 이번 지방선거에 표로서 갚아준 겁니다. 우리 정부가 이 대만 차ing원 총통의 정책 적용으로 의한, 자기 고집에 의한, 자기 철학에 의한 친환경적인, 친노동자적인, 친노조적인, 친복지적인, 친파퓰리즘으로 해가다가 지금 당한 이 모습을 본다면은 어쩌면 이 정부도 너무나 닮은 길을 지금 가고 있지 않나. 한편 우리 대통령은 이때까지 외교를 나가서 뭐 돈 벌어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계약을 맺은 적도 제 기억으로는 없습니다. 잡아놓은 거의 거물 안으로 다 들어온 고기도 놓쳤습니다. 영국에 원전 파는 것도 깨졌어요. 사우디에 원전 파는 것도 깨졌어요. 계약이. 이제 마지막 남은 체코에 가서 쟁쟁한 세계 최고의 원전 국가들하고 지금 경쟁을 하는 거예요. 기술력에 있어서는 우리도 세계 최고지만 그 각국 경쟁 국가, 미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각 국가들이 자국에서 원전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원해주는 정책을 가진 국가들과 경쟁하면서 우리가 UAE에 팔아먹었던 것과 같은 규모인 21조 원에 해당하는 플랜트, 원전 플랜트 수출 계약을 따내려고 지금 우리 문 대통령이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쉽지 않아요.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기술이라는 건 뭐 대통령의 기술 아니고 우리 원전 기술의 수준 때문이 아니라 인류라고 했지 않습니까?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밖에서 보면은 물건은 팔겠다 한데 그 물건을 국내에서는 더 이상 AS도 하지 않고 기존에 가지고 있는 원자로도 중단하겠다는 국가의 원자료를 어느 국가가 사가갈까요? AS가 안 될 것 같은데 그 뒤에 팔로업이 안 되려, 팔로업이 훨씬 더 중요한데 21조 원에 해당하는 원전 수주를 따내면은 그 후에 20여 년간에 걸친 서비스로 가져오는 게 수십조입니다. 그 추가 이익이. 박근혜 대통령 때 물론 기반은 이명박 대통령 때 해놓은 거지만 UAE 원전 수주를 얻어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원전 수출을 얻어내고 박근혜 대통령은 그 UAE 원전 수출에 따르는 그 후에 운영에 대한 계약도 따낸 겁니다. 그걸 무슨 비서실장이 나서가지고 온 난리를 치면서 UAE에서 칼둔 청장이 2번씩 3번씩 왔다 가고 비서실장이 나라를 비워놔놓고 2번씩이나 날아가고 괜히 잘된 계약을 흔들어 가지고 제낀다고 겨우 다득거려 넣었습니다. 그 계약까지 다 깨질 뻔했어요. 근데 지금 가서 체코에 가서 원자를 판다? 저는 납득이 안 되는 게
국내에서 탈원전 정책을 하면서 80조 정도의 돈을 들여가면서 태양광인지 뭔지 한다라는 이 정책은 도대체 누구에게 덕을 주려고 이 짓을 하고 있으며, 그리고 해외에 나가 또 원자료 팔겠다 하는 것은 내가 그 원자료를 사겠다라는, 수입하겠다라는 국가의 입장으로 봐도 이런 신뢰가 안 가는 국가에게 쉽게 표현하자면 물건 팔아먹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 뒤에 고장나는 건 책임 안 지겠다라는 국가에 대해서 어떻게 안심하고 계약을 할까요? 대통령이 하는 일에 방해하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이중적인 정책을 국내 유권자보다도 밖에 있는 국가들이 더 잘합니다. 제가 차잉원 총통의 몰락이 예고됐다는 게 굉장히 똑똑한 분이에요. 영국 케임브리지에서 박사학위까지 받고, 제가 대만 2014년 13년 말에서 2014년 대만 국제정치학대학에 있을 때에 1년 외래 교수로 있을 때에 차잉원을 멀리서 가까이서는 아니지만 본 적이 있어요. 아주 다부져요. 키도 한 우리 박근혜 대통령 키 정도밖에 안 돼요. 체구도 그렇고 1m 한 53, 55 정도밖에 안 돼요. 당차게 민주당을 끌어왔습니다. 천수이변 이후에. 그리고 마잉주가 너무 친중국 정책을 쓴다고 불만을 가진 대만 국민들은 새로운 변화, 국민당이 아닌 이번에는 민진당이 한번 집권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차잉원을 밀었습니다. 그러나 역시 이분도 자기 소속 당의 기본 이념이 뭐냐? 파퓰리즘, 친복지, 친노조, 탈원전, 환경, 자기를 찍어준 유권자를 지키기 위한 정책에 급급했던 거예요. 그 유권자만 쳐다보고 국민을 안 쳐다본 결과로 24일에 민주당이 참패를 가져왔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가 하고 있는 게 똑같아요. 국민은 안 보고 자기의 유권자만 쳐다보고 있어요. 민노총, 환경단체, 이 청와대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대답을 하고 있어요. 친환경 에너지 정책은 시간이 걸린다. 탈원전 하는 걸 이딴 식으로 갖다 붙이면서 청와대에서 앉아서 이 꼴을 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나가서 체코에 가가지고 원전 판다는 게 순조롭게 되겠어요? 차잉원의 몰락에 가장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건 미국일 겁니다. 이유는 22개 광역 대만의 광역시 중에 7개를 이겼어요. 민주당이 15개를 국민당이 이겼습니다. 7개의 표가 민진당 쪽으로 쏠린 곳은 타이난, 대남 지역이에요. 그것도 까오슝, 대남이지만 까오슝처럼 국제적인 감각이 있는 데는 국민당이에요. 15개 이긴 국민당이 집중적으로 쏠려 있는 데는 대만의 부를 좌지우지하는 대북, 타이베이죠. 타이중, 대중 지역이에요. 대북 지역의 사람들은 대만은 거의 95% 이상이 소기업으로 살아요. 소기업. 소기업도 아니에요. 가족기업으로 사는 나라예요. 우리나라하고는 좀 기업 구조가 많이 달라요. 근데 대북 타이베이에 있는 큰 부자들은 전부 중국하고 같이 기업을 합니다. 중국이 투자를 하고 대만 내에서 투자를 안 해요. 대만 내에서 투자를 할 대기업이 대만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친중국 정책이죠. 친중국 정책.
그래서 마잉주가 중국과의 경제 협력을 통해 친중국에 굉장히 공을 들였어요. 타이난에 있는 대남 쪽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대만의 원주민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은 철저하게, 이쪽에 있는 유권자들은 중국과의 대만을 중국의 일부로 생각하고 중국과의 하나의 정책에 대해서 경기를 해요. 독립이란 용어도 쓰지 마라. 선거할 때 대만의 가장 큰 선거 이슈가 뭐냐 하면은 중국으로부터의 독립인데, 그 독립이란 용어를 쓰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분들은 신경질적인 반응을 해요. 우리가 왜 독립이냐? 처음부터 대만은 대만이고 중국은 중국이다. 인디펜던스라는 용어 자체가 잘못된 거다. 그래서 사실 구조적으로도 대만은 장개석 총통이 모태똥과의 싸움에서 지고 떠밀려 온 것이 대만입니다. 200만, 거기에서 기업인들 장군들 이런 진짜 알짜배기 200만을 데리고 되돌아온 것이 대만이에요. 그러나 되돌아와서 앉은 그 사람들이 장 총통과 같이 자리 잡은 곳이 거의 타이베이예요. 그러니까 원래 대만의 원주민들이 주로 남쪽 지역에 삽니다. 이 사람들은 중국도 싫다, 미국도 싫다예요. 그런데 그나마 차잉원 총통이 당선된 후에 미국과의 관계는 천수이변 때도 아니고 마잉주 때도 아닌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가까워졌어요. 미국이 많은 노력을 했죠. 왜냐하면 인도 태평양 협력에서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해줄 것이 대만이다. 중국으로부터 대만을 분리시켰어. 대만과 일본과 인도와 뉴질랜드, 호주를 통합을 해서 중국을 봉쇄하는데 대만을 편입시키려고. 그게 미국의 전략이에요. 근데 차잉원이 과거 어느 총통과는 달리 친미 정책을 쓴 거고, 미국도 그것을 크게 환영했기 때문에 작년, 특히 올해 10월 1일부터 발효된 2019년 미국 국방수권법의 내용을 보면 대만의 중요성을 우리 한반도의 중요성보다, 대한민국의 중요성보다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 관련되는 것은 28,500명의 주한미군을 22,000명 이하로는 줄일 수 없다. 22,000명 이하까지로 철수시킬 때는 22,000명 이하가 되도록, 다시 말하면 6,500명이 아니라 7,000명, 6,500명 이상을 철수시킬 때는 미 의회를 거쳐야 된다라고 못 박아놓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대만에 대해서는 미국이 협력할 것을 6개의 사항을 지적을 해놓을 뿐만 아니라 향후 5년간 대만을 인도 태평양 협력의 핵심되는 국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무기도 수출해주고 방산협력도 구체적으로 해나가고, 이게 전부 국방수권법에 명시한 거예요. 중국이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진짜 신경질적인 반응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아랑곳 없이 대만과 이런 협력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걸 국방수권법에 명시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중국으로서는 차잉원 총통이 눈에 티눈이에요. 발바닥에 티눈이에요. 꼴도 보기 싫은 존재야. 그런데 이번 차잉원 총통이 지방선거에서 짐으로 민주당 주석자를 내놓은 것뿐만 아니라 국민당 쪽으로 힘이 쏠려가게 되면은 대만은 다시 친중국 정책으로 갈 가능성이 아주 높아진다는 겁니다. 친중국 정책으로 가까워지면은 미국이 차잉원이 총통으로 남아있지만 지방선거전에 비해서 앞으로 대만과의 관계를 미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페이스대로 끌고 가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중국은 이 기회를 최대한 활용할 것입니다. 지방선거에서 이긴 타이베이 지역, 타이중 지역, 대중 지역에 돈 있는 사람들이 전부 중국에 투자를 하는 만큼 친중국 정책 쓰는 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중국은 차잉원 소속인 민진당 뿐만 아니라 차잉원 총통의 정책에 대해서 계속 어려움을 가할 것입니다. 힘들게 만들 거예요. 대만 자체 내에서는 차잉원 총통이 앞으로 남은 기간 (1년) 반 정도 남았죠. 자기의 임기 동안에 끌어가기 힘겨운, 그리고 거의 다시 권력을 회복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거의 레임덕에 이미 바로 들어간 거라 봐야 되죠. 그리고 자기가 추진해가는, 레임덕에 들어갔으니까 자기가 주장하던 정책들은 상당히 어려운 고비를 맞을 겁니다. 탈원전, 이미 뭐 탈원전은 지방선거에서 같이 투표하는 국민투표를 거치는 내용 속에도 그걸 포함시켰으니까 국민의 50몇 프로? 59%, 59.5%, 60%가 10명 중에 6명이 탈원전 하지 말자 로 갔습니다. 원상복귀가 된 거죠. 그러면 차이원이 낸 다른 정책들도 똑같이 영향을 받을 거다. 중국은 이 기회를 이용해서 대만을 거의 진공청소기처럼 흡수를 하려고 한 겁니다. 나라 자체를 흡수하는 게 아니라 대만의 차잉원에 대한 반감을 친중국적으로 끌어가는 방향으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이 이런 대만을 앞으로 어떻게 잘 구슬려 갈지, 가장 큰 지금 도전을 받는 것이, 차잉원의 몰락으로의 가장 큰 도전을 받는 것이 미국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중요한 나사가 하나 빠져버린 꼴이 되니까, 차잉원의 몰락 자체가. 덧붙여 우리 문 대통령은 차잉원의 몰락을 보면서, 왜냐하면 차잉원이 한 해 먼저 총통이 됐어요. 우린 2017년 대통령 선거였지만 왜 몰락했는지 이 과정을 좀 보라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탈원전 한다고 수십 년 동안 심어놓은 나무 다 자르고 호수 오염시키고 산 오염시키고 환경 오염시키고 돈은 돈대로 거의 80조 이상을 때려 넣고 전력 수급에 대해서도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또 밖에 나가는 원자로 판다고 하는 이율 배반적인 정책을 할 게 아니라, 차잉원이 문정부에 주는 메시지는 딱 하나예요. 레슨은 유권자를 보지 말고 국민을 봐라. 나도 유권자 보다가 쫄딱 망했다. 그런 거 차잉원 꼴 당하지 않으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문 대통령이 파퓰리즘으로 끌어오던 정책부터 먼저 손을 놓으시오. 그게 국민 살리는 길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공감하시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많은 공유를 바랍니다. 또 다른 이 보수 방송들도 여러분들이 시간이 나면 같이 들어가서 보고 공동전선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